오늘은 렌더 아웃풋부터 보도록 하죠. 렌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나오는 바로 이 결과물, 이 결과물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보통 A4 사이즈라고 하면 297에 2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6대 9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4대 3 비율, 그렇다면 297에 자, 요 정도 비율이 되는데 여기다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가 나타납니다. 자, A4 사이즈 150 dpi일 때 2480에 1754 픽셀 정도 됩니다. 300 dpi일 때 2480에 3508 픽셀 정도 됩니다. (210에 297일) 때입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이 중간 어디쯤 들어가는 거죠. A3인 경우 이거 2배죠. 그러니까 자, 150 dpi일 때 1754에 2480 픽셀, 300 dpi일 때 3508 곱하기 4961 픽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아요. 뒤에다 공을 하나씩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A3라면 297에 420에 297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공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략 250 dpi 정도 해상도가 나와요. 그래서 무난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 정도 사이즈는 그냥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 렌더링 해상도를 여기다가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 퀄리티를 하이로 혹은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끝나면 안 돼요.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치업한테 렌더링 다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해 주세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세이브 이미지. 렌더링 자동 저장. 보통 우리가 렌더링된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여기 디스켓 그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렌더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거죠. 파일도 다양한 포맷이 있습니다. 8비트 포맷이 있고 16비트 포맷이 있고 24비트 포맷이 있고 32비트 포맷이 있다 그랬습니다. 8비트 포맷이라고 하는 건 최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16비트 같은 경우는 대략 64,000개. 24비트 같은 경우는 대략 1,600만 개. 32비트도 1,600만 개. 근데 얘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자, 얘는 24비트 컬러에
8비트 컬러가 더해진 겁니다. 이때 8비트는 투명도. 알파 채널이 들어간 겁니다. GI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고 JP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고 TIF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BMP 파일 같은 것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TGA 파일하고 PNG 파일입니다. PNG 파일이 투명도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뭘로 저장해요? 네,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투명도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는 불투명하고 나머지 배경 부분은 투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합성할 수 있도록 합성하기 편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명도가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TGA나 혹은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많이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르면 되기는 하지만 이거 말고 여기 있는 이 버튼 말고 자, 우리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1024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위치가 떠요. 자, D 드라이브에 제가 샘플 폴더에 제가 테스트 PNG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자동 저장이 되는 거죠. 언제요? 렌더링이 끝나게 되면. 자, D 드라이브에 제가 샘플이라는 폴더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렌더링을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봅시다. 자, 렌더링. 아직 렌더링 중이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커졌으니까 렌더링 타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테스트 PNG. 렌더링이 끝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nvironment가 나오네요.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환경이란 뜻으로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네, 배경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늘 배경이 들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하늘 배경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override, 대기 환경 덮어쓰기인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GI 값만 켜시면 돼요. GI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요. 광원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하나가 이렇게 날라오겠죠. 이걸 광원에서 나온 상태가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사물에 부딪히면서 이 빛의 입자가 반사가 되겠죠. 튕겨 나갈 거예요.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이렇게 튕겨 나가요. 바깥쪽으로. 이때 튕겨 나온 광원을 뭐라고 하냐면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저 GI 값이에요. 쟤를 켜줘야 세컨더리 레이가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값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쟤를 체크해 주는데 투시도 같은 경우는 저 값을 높여주면 실내 환경이 조금 더 밝아져요. 왜냐하면 튕겨 나온 두 번째 조명 빛들이잖아요. 이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I 값 숫자를 높여주면 많이 밝게 변합니다. 자,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죠. 투시도 하나 오픈해가지고 렌더링을 하나 해보죠. 자, 거실 투시도. 자, 투시도죠. 자, 옵션을 맞춰봅니다. 자, 프로그레시브 끄고. 자, 뭐 카메라에선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본 값입니다. 100,
8, 300 기본값이고, 자, 800에 450으로 났습니다. 지금 현재 GI 값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자, 렌더. 그러면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GI 값만을 제가 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중간에 이 부분만, 중간 부분만 렌더링을 하죠. 조금 어둡네요. 자, 다시 이번엔 오른쪽만 렌더링을 할 건데 GI 값을 제가 20으로 많이 줘봤습니다. 렌더. 자,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GI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GI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세컨드리 레이이기 때문에 이 값만 가지고도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많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이 많이 들어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세요. 렌더링 할 때 여기 이 주전자에 영역 있죠? 이거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영역을 지정해주고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값을 비교해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리엘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종종 봐요. 혹시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나요? 혹은 고속도로를 물론 잘 다니시죠? 그죠? 고속버스 타고 잘 가잖아요. 그죠? 혹은 뭐 뒤에 승용차나 뭐 이런 데 뒷좌석에 앉아서 보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풍경을 바라봐요.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멀리 있는 산들이 또렷하게 잘 보이나요?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나요? 첫 번째, 무채색입니다. 두 번째, 흐릿해요.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산들은 어떤가요? 명도가 또렷하죠. 채도가 또렷하고, 그죠? 이게 원근감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걸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산들은 어때요? 하얗고 그 다음에 형체만 보이죠. 근데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또렷하고 잘 보이죠. 이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 자, 그런데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오픈. 자, 건물 모델링. 자, 우리 요거 만들었었죠? 이거 모델링 해봤었죠? 자, 보시죠. 똑같아요. 똑같이 렌더링을 할 건데 이번엔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켰습니다. 선라이트예요. 태양광이고 여기 보면 비주얼 레인지라고 돼 있죠. 비저빌리티 레인지. 아이고, 자꾸 움직이네. 자, 비저빌리티 레인지라고 돼 있죠. 그죠? 가시범위입니다. 가시범위인데 기본 단위가 미터예요. 6,000m입니다. 6,000m면 6km란 뜻이죠. 가시범위가 6km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앰모스피어릭이 무슨 뜻이냐면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 안개의 높이가 6km. 자,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 값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우리 보이시죠? 한 몇 미터쯤 될까요? 자, 100m. 자, 렌더. 아이고. 안개 낀 것처럼 보이나요? 자, 더 늘려볼까요? 200m. 렌더. 조금씩 사물이
밝아지고 있죠? 자, 이번엔 과감하게 500m. 1km. 자, 어떤가요?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있죠.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개는 어때요? 거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안개죠.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레인지 값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안개가 낀 느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안개 낀 풍경을 모델링할 때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앰모스피어릭 하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앰모스피어릭 하이트를 적용해 준 겁니다. 안개의 높이예요. 안개의 높이를 제가 1m로 지정해 준 겁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런 안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물안개요. 물안개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네, 물안개요. 여름이란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한낮에 보면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안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안개 등을 표현할 때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인스캐터드 라이트 멀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조명의 밝기예요. 지금 제가 밝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자, 1이 기본값이죠. 많이 어두워요. 이렇게 안개가 많이 탁하고 어둡죠. 근데 제가 이 값을 10으로 올려 봤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밝아지죠? 네,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 컬러가 있네요. 안 바꿔봤는데 이 필터 컬러가 아무래도 안개의 색상인 것 같습니다. 확인, 렌더. 안개 색상 맞네요. 그죠? 안개 색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색상이 있는 안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스모그요. 회색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찾아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매트리얼 오버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색으로 덮어쓰기. 이게 이제 매트리얼 오버리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을 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부 노랗게 이렇게 색상이 물들어 갑니다. 분원보가 어두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노랗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그러니까 맵이 안 들어가요. 이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쓰게 되면 맵이 안 들어갑니다. 재질 안 들어가요. 재질 다 빼고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만 혹은 내가 지정한 재질로만 들어가게끔 됩니다. 잘 쓰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레이트레이스, 광원 추적이죠. 광원 추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품질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있는 건 노이즈 리미트 정도?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입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품질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그러면 추적시킬 광원의 최소 개수.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그러면 추적할 수 있는 최대 광원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개에서 12개까지 보낼 수 그를 샘플로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그 보시면 노이즈 리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노이즈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5로 놓았고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노이즈가 많이 낀 거?
그런데 이걸 0.05로 놨습니다. 초기 값이죠. 그러면 노이즈가 많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조금 많이 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0.01로 놔봅니다. 그러면 노이즈가 이와 같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렌더 퀄리티가 베리 하이일 때 이 노이즈 리미트가 0.001입니다. 이거보다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지금 0.01이잖아요. 근데 베리 하이는 0.001이에요. 값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런 노이즈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했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낀 것처럼 지글지글한 게 보이면 이 노이즈 리미트 값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낮춰버리는 거죠. 지금 기본 값은 0.05예요. 이걸 0.01로 놓고 렌더링 하시면 제법 깨끗한 퀄리티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처럼 두 개를 렌더링 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리전 렌더를 통해서 0.1일 때와 그러니까 0.01일 때와 0.1일 때를 놓고 이렇게 두 번 렌더링 하면 바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왼쪽이 더 노이즈가 많고 오른쪽은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안티알래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안티알래싱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처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이렇게 곡선에 대한 혹은 사선에 대한 경계가 사실은 이렇게 안 나오고 각이 져서 나와요. 이건 포토샵을 보면 이해를 하기 쉬워요. 자, 제가 포토샵을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72.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티알레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일단 끄고 제가 영역을 만들고 검정색 색상을 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티알레스를 켜고 자, 이번에는 색상을 칠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는데 확대를 해보죠. 자, 왼쪽은 안티알레스를 껐고 오른쪽은 안티알레스를 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계가 계단처럼 보여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경계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기 흉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경계 부분을 조금씩 부드럽게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한 2, 3픽셀씩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그러뜨린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색상을 뭉그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즉 우리가 렌더링을 하다 보면 경계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경계와 경계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 안티 알리아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캔물롬도 있고 네, 지금 이게 캔물롬입니다. 가장 선명한 이 캔물롬이 가장 선명해요. 에어리아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에어리아. 자, 특별한 건 없고, 자,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보시는 게
에어리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에어리아인데, 이렇게 보시면 경계가 조금 뭉그러지는 게 보일 거예요. 캔물롬이 제일 또렷해요. 박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티알레스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캔물롬이고, 자, 한 4로 올려볼까요? 렌더.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이렇게 경계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쓰냐면 요 캔물롬을 쓰시면 좋아요. 저 캔물롬이 가장 경계가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가장 날카롭게 떨어지는 게 저 캔물롬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에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 저는 요걸 잘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림자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의 그림자 효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끄고 여기 문 부분을 렌더링을 할 겁니다. 여기 문 부분을 렌더링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리디언스 맵의 라이트 캐시입니다. 지금 보면 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봤습니다. 앰비언트는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회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살짝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디어스라고 있어요. 그림자의 반경입니다. 이게 라디어스가 그림자의 반경이에요. 렌더링하면 그림자의 반경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의 크기를 제가 3만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나오게 돼요. 이때 어클루전 어마운트, 그림자의 진하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다른 부위도 같이 진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만큼을 제가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요? 진해지면서 경계가 또렷해지는 것 확인되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라디어스 값을 제가 늘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 그럼 그림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림자의 범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가요? 그림자가 더 진해지고 범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윤곽을 조금 더 잘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디어스 값 조절해서 라디어스는 그림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마운트 값은 그림자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렉탱글을 조그맣게 그릴 겁니다. 500,500 아주 조그맣게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제가 칠해 보도록 하죠. 자, 다크한 색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다크한 색이에요. 자, 그 다음 서클 아니고 라인. 자, 일단 색상을 주기 전에 다시요. 메이크 그룹 색상을 주기 전에 해봅시다. 반지름 10, 옵셋 바깥쪽으로 3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자, 3mm 아니 4mm 너무 작네. 다시 7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라인 200mm. 아이고 200mm 너무 길다. 100mm. 다시 Z방향으로 100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시간은 밤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저녁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밤 시간으로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밤 시간대로 렌더링을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폰라이트를 줄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타겟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확대를 하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재질로 갑니다. 바로 여기 링 있죠. 자, 이 링한테 어떤 재질을 줄 거냐면 봅시다. 메탈. 네, 여기 있네요. 메탈 중에 크롬 폴리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탈 재질에 보면 여기 중간에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재질이 있어요. 크롬은 은색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색을 말하고, 그 다음 폴리시드는 광택입니다. 광택 낸 걸 폴리시드라 그래요. 얘를 드래그해서 매티리얼 리스트로 불러오고 얘한테 재질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자, 렌더링. 자, 그러면 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둡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커스틱스. 자, 커스틱스 효과를 켜봤습니다. 여기 커스틱스를 켰어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자,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빛이 약한가요? 커스틱 효과가 안 나오네요. 디스턴스는 떨어진 거리를 말하고요. 맥시멈 포톤은 포톤의 개수를 말합니다. 맥시멈 덴시티는 농도입니다. 멀티플로는 색이고요. 자, 멀티플로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10 나올지 안 나올지. 커스틱스가 뭐냐면 빛을 유리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거울로 이렇게 반사시키면 반사가 돼서 저 반대쪽에 그 빛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근데 이 커스틱 효과는 넓은 범위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작은 범위. 그래서 10, 13 이렇게 작게 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커스틱 효과가 안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싹 모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0. 조명을 조금만 더 밝게 해보죠. 지금 나오는 요게 커스틱. 잘 안 보이네요. 이 커스틱이. 자, 그러면 여기 커스틱 값을 바꿔보도록 하죠. 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가 커스틱인데,
지금 저는 여기 커스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커스틱 효과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 모니터에서는 지금 여기 커스틱이 보여요. 자, 조금 더 밝게 해보죠. 50 다시 렌더. 밝기가 잘 안 들어가네요. 디플러 1. 자, 여기만 렌더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맞네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렌더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조명을 조금 더 가까이 갖다 놓고, 그리고 조명의 밝기를 높여보고, 그리고 렌더링을 주시면 이렇게 커스틱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값이 잘 안 들어가네요.